3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뻔뻔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해? 나 없으면 넌 평생 쓰레기나 주워 먹고 살 거야. 누가 애도 못 낳는 버림받은 여자를 데려가겠어? 저 정비공 아저씨. 장가 가고 싶어요. 하하하하. 장니, 미쳤어? 말도 못하는 벙어리랑 결혼한다고? 네, 봤지? 너 없어도 나 데려갈 사람 많아. 할망구. 내 아들이 걸레 같은 여자를 주워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꼴이 이게 뭐야? 거지 같네. 허엔의 머릿속이 쿵하고 터지는 듯했다. 어릴 적 눈부시게 선명했던 피바다와 큰아버지의 피 묻은 칼, 그리고 눈앞에 아내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겹쳐 보였다. 허엔, 멍하니 있지 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내가 가장이야. 빨리 병원으로 모셔. 아가. 우리 집은 가난하고 허엔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20만 위안은 허엔의 목숨값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이 가진 건 우리 허엔의 며느리도 당연히 가져야지.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요즘 세상의 시골에서 초혼도 이 정도는 줘야 해. 수리공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허세 부리는 거지. 집한 돈이겠지. 선슈치. 이혼했으면 입 조심해. 내 아내는 이제 허씨 집안 사람이야. 두고 봐. 집에 갈까? 타세요. 미안해. 비가 새면 돈이 들어온대. 오늘 밤은 어떻게 자지? 난 바닥에서. 바닥은 딱딱해. 내일 차도 고쳐야 하잖아. 침대로 와. 내가 싫어? 그럼 올라와. 널 잡아먹지도 않을 텐데. 장미는 누워서 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허엔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베개 옆에 낡은 부채를 조용히 들어 아주 천천히 붙였다. 아름다운 꿈을 깰까봐 장미는 눈을 감았다. 허엔, 내일 국도 옆에 가서 그 허름한 마당 좀 봐요. 우리 가게 하나 열어요. 승용차 말고 화물차만 수리하는 걸로. 허엔은 부채질하던 손을 멈췄다. 내 말대로. 장니, 여기는 개도 안 사는 곳인데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어? 선슈치, 그렇게 말하지 마. 장니 언니는 애를 못 낳으니 몸 돌 곳이라도 찾는 게 다행이지. 선슈치, 너 똥 풀어왔니? 입에서 똥내가 나네. 내가 와서 보려고 내 벙어리 남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리고 알려줄게. 자자가 선씨 집안의 씨를 가졌어. 가졌다고? 축하해. 제발 똑똑한 애 낳기를 바랄게. 장니 언니 복이 없네. 내 아이를 저주하지 마. 힘 있어? 그럼 우리 더 큰 곳으로 가서 저것들 좀 혼내주자. 너 이 더러운 정비공이 뭘 하려는 거야? 미친 놈들, 둘 다 미쳤어. 이거면 됐어. 비싸. 안 비싸요. 대형 화물차는 장거리 운행하니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밥 그리고 믿을 만한 정비공. 글씨는 장미가 썼다. 첫째 날. 바람 소리만 들렸다. 수십 대의 트레일러가 쌩하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가야. 여기가 너무 외진 곳 아니니? 진한 고기 냄새가 서부풍을 타고 국도 전체를 휩쓸었다.
사장님,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요? 22안의 밥 무할리필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 고기 예술이네. 사장님, 왼쪽 앞바퀴가 좀 흔들리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볼 조인트가 헐거워졌네요. 고쳐드리고 돈은 안 받겠습니다. 정말 돈 안 받아요? 밥값만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시원하시네. 제가 바로 차팀 동료들한테 위치 보낼게요. 총 600위안. 원가 빼고 순수익 300위안. 장니. 이 기름때 가득한 바닥에서 넌 평생 돼지랑 같이 먹이나 주워 먹을 팔자지. 봤어? 신형 30만 위안짜리야. 내 가게 1년 내내 고기 팔아도 타이어 하나 살 돈은 되나? 뭘 봐. 좋은 타이어 못 봤어? 재생 타이어로 바가지 씌우네. 선 사장님, 30만 위안짜리 새 차에 300위안짜리 재생 타이어라니. 중고차 매매상한테 호구 잡혔어요? 아니면 허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닥쳐. 너 같은 벙어리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건 순정 고사양이라고. 내가 내 타이어 망가뜨렸잖아. 5천 위안 물어내. 뭘 하려는 거야? 나 경찰에 신고했어. 하부 컨트롤 암에서도 기름이 새요. 더 달리면 축이 부러질 거예요. 저 녀석이 망가뜨린 거야. 물어내. 선 사장님, 중고차 사기 거래는 금액이 5만 위안을 넘으면 입건될 수 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타이어 긁은 사람을 잡을까요? 아니면 사고차 판 사람을 잡을까요? 여기서 내 장사 방해하지 마요. 차가 아직 움직일 때 빨리 차 매매상 가서 환불받아요. 안 그러면 내일 당신 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당신이 조립된 고물차를 몰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300, 500 하더니 오늘은 1000위안이 넘었네. 오늘 차 수리하느라 수고했어요. 이건 당신 목이에요. 아니, 됐어. 다 당신 거예요. 허엔, 시끄럽게 했어. 바닥이 너무 뜨거워. 침대로 와서 자. 더러워. 내 말을 안 들을 셈이야? 매끈한 근육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얽히고 설킨 굳은 살이었다. 그것은 깊고 끔찍한 오래된 탈자국 몇 개였다. 척추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 이게 뭐야? 허엔, 무서워하지 마. 아가씨, 그건 허엔 큰아버지가 남긴 빚이야. 그의 큰아버지요. 허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공장에서 보상금을 좀 받았는데 그의 큰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 끊긴 집돈은 마지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 돈을 뺏고 사람까지 배웠어. 허에는 겨우 6살이었는데 아버지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놓지 않았어. 그 짐승 같은 놈이 장작도끼를 휘둘러 내리쳤지. 아이고, 이 아이는 명이 길어서 죽지 않았어. 하지만 그 후로 목소리에 병이 생겨서 다시는 말을 잘 안 하게 됐어. 허에는 어둠 속에서 심하게 떨었다. 허엔,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누구든 다시 널 건드리면 내가 그놈이랑 목숨 걸고 싸울 거야.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빨리 먹어 이십. 수리는 기술을 봐야지. 시비 걸지 마. 해외의 사장님께 매운데. 이 국도 구간은 우리가 관리에 한 달에 2천 관리비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이 냄비 부숴버릴 거야.
꺼져. 어라, 벙어리였네. 아니 때리지 마. 무슨 일이야? 경찰관님 쟤들이 갈취하러 와서 먼저 칼을 꺼냈어요. 제 남편은 정당방위예요. 경찰은 허옌의 실력이 좋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다. 사람들도 허옌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다. 아가씨, 들었어? 선씨 집안 그 선슈치한테 큰일이 생겼대. 집이 무너졌다고? 거에 그래. 그가 샀던 현성학군 아파트 시행사가 돈 들고 도망갔대. 지금 그 일대가 다 미완성 건물이야. 선슈치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대. 지금은 은행 대출도 갚기 힘들 지경이래. 선슈치가 그날 새 차 자랑하던 꼴을 생각하니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지. 다 먹고 읍내에 데려다 줄게. 어디로? 겨울옷 몇 벌 사줄게. 저금 2만 넘었어. 우리도 한 번쯤은 사치 좀 부려보자. 가서 입어봐. 어머, 장리 아니야? 장리 씨도 옷 사러 왔어? 이 백화점 브랜드는 비쌀 텐데. 그 수리해서 번 더러운 돈으로 감당이나 되겠어? 선슈치가 방금 사준 거야? 이게 바로 품격이지. 어제 진 아주머니가 불법 진료소 앞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다. 장미는 비웃었다. 그래, 품격은 높네. 근데 그 뱃속의 아기가 검사에 통과할지는 모르겠네. 너 무슨 헛소리야. 장리, 여기서 괜히 심포도 타령하지 마. 내 아들이 아무리 귀해도 너처럼 고물이나 줍는 벙어리보단 나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옌이 탈의실에서 나왔다. 짙은 녹색의 방수 재킷이 허옌에게 입혀지자 넓은 어깨와 긴 다리로 특수부대원처럼 늠름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그가 이번 달에 4번째로 연체한 것이다. 봐봐. 왜 안 봐? 선슈치의 뒷모습 마치 집 잃은 개 2마리 같았죠. 가을 수확철이 되자 국도변에 농업용 대형 트럭이 몇 배로 늘어났고 허옌의 솜씨는 완전히 유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농기계 정비소 차량들도 줄 서서 이곳으로 수리하러 왔죠. 두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바빴고 허옌의 손에는 온통 엔진 오일과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리는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난달 장부를 덮었습니다. 허옌, 우리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 엄마가 주신 10만 위안에다가 우리 지금 예금이 15만 위안을 넘었어. 장리는 통장을 허옌 품에 쑤셔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 이 낡은 마당 허물고 셔터 달린 2층짜리 큰 카센터 짓자. 다. 아내 말 들을게. 두 사람이 기쁨에 잠겨 있을 때 마당 문 밖에서 갑자기 불쾌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옌, 문 열어라. 나 내 큰아버지다. 너희 모자 보러 왔다. 큰아버지 판더구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사방을 둘러보며 아이고, 이 마당께 그럴싸하게 꾸몄네. 마지막으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 큰 솥에 아직 고기 냄새가 나는 곳에 멈췄다. 널 죽여버릴 거야. 허옌, 몽둥이 내려놔. 이런 쓰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나랑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내가 감히, 내가 내 친척 큰아버지다. 그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묻힐 곳도 없었을 거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조카 며느리가 어른을 때리다니.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면사무소에 가서 너희를 고발할 거야. 큰아버지는 가지 않고 정말로 마당의 낡은 초가집에 눌러앉았다. 낮에는 허옌이 차를 수리하고 큰아버지는 옆에서 어슬렁거리며 운전자들에게 허풍을 떨었다. 이 가게는 판신의 거라고. 사흘째 되는 날 점심 장리가 뒷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데 사장님, 잔돈이요. 앞에서 계산하던 운전자가 소리쳤다. 장리가 막 일어나려는데 판더구이가 이미 카운터 뒤로 빠르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큰아버지, 손 너무 길게 뻗지 마세요. 장리는 차갑게 판더구이를 바라보았다. 판더구이는 부어오른 손가락을 문지르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호예는 벙어리 바보잖아. 이 돈은 내가 관리해야 마땅해. 알도 못 낳는 재혼녀 주제에 조만간 쫓겨날 거야. 판더구이 아저씨가 돈을 관리해야 한다면?
두고 보시죠. 그날 오후 장미는 장을 본다는 핑계로 읍내에 다녀왔다. 돌아올 때 장미의 주머니에는 손바닥만 한 검은색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다. 고화질 야간 감시 카메라였다. 밤에 문을 닫기 전 장미는 가장 비싼 트럭용 대형 배터리 몇 개를 마당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것들은 오후에 막 들여온 물건으로 개당 원가가 500에서 600 위안이었다. 밖에 두면 도둑 맞을 텐데. 괜찮아요. 이 정품 배터리들은 아주 비싸요. 내일 아침 일찍 왕 기사님 차팀이 와서 가져갈 거예요. 담장이 이렇게 높은데 누가 훔치겠어요? 헛간 안에서 판더구이는 몸을 뒤척이며 귀를 안테나처럼 쫑긋 세웠다. 밤 2시 바람이 불고 구름이 달을 가려 마당 전체가 칠흑같이 어두웠다. 장미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허엔도 똑바로 눈을 뜨고 있었다. 손에는 손전등을 쥐고 초가집 문이 살짝 열렸다. 구부정한 검은 그림자가 살금살금 기어나왔다. 판더구이는 불을 켤 엄두도 못 내고 기억을 더듬어 배터리 더미로 행했다. 판더구이는 힘겹게 무거운 배터리를 안아들었다.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이것들 몇 개 읍내 고물상에 팔면 적어도 2천 위안은 벌겠지. 이 망할 계집애가 나랑 싸우려 들어? 판더구이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처마미 검은 상자에서 적외선 감지등이 이미 조용히 켜져 있었다. 판더구이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도둑질하는 모습, 심지어 입가에 흐르는 침까지 모두 선명하게 찍혔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군.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왕 기사님의 대형 트럭이 경적을 울렸다. 사장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순정 배터리 4개는요? 저 급하게 출발해야 하는데요. 아니, 배터리가 왜 절반이나 줄었지? 2개밖에 안 남았잖아. 허에는 렌치를 들고 차 밑에서 기어나왔다.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판더구이가 거실에서 죽을 마시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판더구이가 누나를 굴리더니 그릇을 들고 거들먹거리며 걸어 나왔다. 뭘 그렇게 소리 질러? 아침부터 귀신 부르나? 내가 너 같은 여자는 집안을 못 다스린다고 했지. 이렇게 귀한 물건을 마당에 두다니. 분명 내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가서 도둑을 맞은 거야. 허엔, 내가 데려온 이 재수없는 여자를 봐. 오늘은 배터리를 잃어버리고 내일은 전 재산을 잃어버릴 거야. 오늘부터 이 가게 돈이랑 열쇠는 내가 보관해야 해. 왕 기사님은 성격이 불같아서 듣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허엔, 내 큰아버지는 왜 저 모양이야? 장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었다. 큰아버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연기 잘하시네요. 어젯밤에 배터리 옮기다가 허리 삐끗하셨죠? 걷는 게 절뚝거리네요. 판더구이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찔리는 듯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판더구이는 장미가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바로 행패를 부렸다. 자식도 못 낳는 천한 계집애가 감히 함부로 짓거려.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부채만 한 거친 손이 빗자루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허엔은 마치 살기 어린 신처럼 장미 앞에 가로막아 섰다. 허엔이 살짝 힘을 주자 굵은 통나무 빗자루 손잡이가 뚝 하고 가운데서 부러졌다. 판더구이는 그 엄청난 힘에 휘청거리다 진흙탕에 그대로 넘어졌다. 사람 살려. 조카가 어른을 때려 죽이네. 판더구이는 아예 일어나지 않고 바닥에서 미친 듯이 뒹굴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과 운전자들이 몰려와 마당 입구를 에워쌌다. 장미가 노인을 꼬드겨 물건을 훔치게 했다던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구경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다. 판더구이는 자기 편이 생기자 더 크게 울부짖었다.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돈 좀 벌었다고 가난한 친척을 모른 척하고 이 늙은이한테 누명까지 씌우네요. 장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허엔의 등을 두드리며 진정하라는 듯이 말했다. 장미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비록 흑백이었지만 하지만 적외선 야간 투시로는 선명하게 얼굴 주름살까지 다 보였죠. 영상 속 큰아버지는 몰래 창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힘겹게 배터리 2개를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담장 반마른 풀더미 속에 숨겼죠. 감시 카메라는 행동뿐만 아니라 큰아버지의 악담까지 녹음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칫, 내가 저 판도구이가 꿍꿍이가 있다고 했잖아. 친조카 물건까지 훔치다니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 뻔뻔한 얼굴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큰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을 보던 큰아버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1000위안이 넘는 절도죄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체면을 구긴 수치심이 뒤섞여 큰아버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눈이 시뻘개져서 갑자기 벽 모퉁이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미친 개처럼 장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저 계집애를 죽여버릴 거야.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리고 벽돌이 장미의 배에서 반미터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포탄처럼 부딪혀왔다. 허에는 순식간에 맨손으로 벽돌을 날려버리고 오른손은 쇠집게처럼 판더구이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오드득. 허엔이 한 손으로 힘을 주자 배끈이 넘는 큰아버지를 마치 병아리처럼 들어 올렸다. 큰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쇠팔을 떼어내려 했다. 목에서는 컥컥거리는 절망적인 소리가 났다. 허엔의 두 눈은 피발이 서 있었고 그것은 새끼를 보호하는 야수만이 가질 수 있는 비에 굶주린 눈빛이었다. 왕경관은 사람이 죽을까 봐 서둘러 말리러 나섰다. 장미도 급히 허엔에게 멈추라고 했다. 이후 왕경관은 큰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날씨는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국도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허엔 카센터는 여전히 성황이었다.
예금액은 20만 위안으로 치솟았다. 그 여우 같은 새 애인이 남은 현금을 모두 챙겨서 도망쳤다고 들었다. 학군 아파트는 완전히 미완성 상태로 대출이 끊겨 은행에 의해 경매로 넘어갔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선 사장은 이제 마을의 악성 채무자가 되었다. 장미.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 나쁜 여자가 날 속였어. 난 아무것도 없어. 5천 위안만 빌려줄 수 없을까? 밥도 못 먹고 있어. 아이도 못 낳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소문났던 일,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일들을 생각하니 동정심은커녕 역겨움만 느껴졌다. 선씨치, 당신이 나 없으면 쓰레기나 주워야 할 거라고 했지. 지금 보니 쓰레기 줍는 건 내가 아니네. 사울이,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지금 돈 많이 벌었으니 모른 척할 순 없잖아. 당장 꺼져. 영하 몇 도의 찬바람 속에서 이 물 한 바가지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이 물 한 바가지는 정말 죽을 맛이었다. 죽으려면 멀리 가서 죽어. 우리 집 바닥 더럽히지 말고. 허엔, 문 닫고게 풀어. 무력으로 쫓아내자 세상은 조용해졌다. 손 시려. 복도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허예는 힘없이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 200근짜리 칼든 강도 몇 명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강철 같은 사나이가 젊은이, 부인께서는 큰 병이 아니시고 임신 2개월입니다. 다만 얼마 전 무리하셔서 태기가 좀 불안정합니다. 푹 쉬셔야 해요. 뭘 울어, 이 바보야. 아기가 생겼어. 내가 아빠가 된다니. 3년 동안 선씨치가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온갖 소문을 퍼뜨려서 멸시를 당하게 했지. 이제 이 통쾌한 한방이 선씨 집안의 얼굴을 제대로 후려쳤네. 내일 당장 이 소식을 퍼뜨려.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야. 그때 아이를 못 낳았던 게 누구였는지. 사흘도 안 돼서 장비의 임신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 듯 마을 전체에 퍼졌다. 들었어? 허엔 안에 임신 2달이래. 아이고, 그럼 그때 선사오천이 아이 못 낳는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지가 쓸모없는 놈이었네. 그러게 말이야. 선사우천에 지금 도망간 새아내 뱃속 아이는 아예 자기 애도 아니래. 찬바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파고들었고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허엔 카센터 마당의 불빛은 이 국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이대 끊길 망할 놈의 사기꾼이 아직도 뻔뻔하게 나타나. 우리 딸은 그 사생아 진작에 지워버렸어. 넌 이제 허물어져가는 건물조차 없잖아. 아직도 우리 딸이 너랑 고생하며 살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장미가 한때 집안을 깔끔하게 잘 꾸려나갔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원래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집도 돈도 후손도 없이 진정한 등뼈 부러진 게 신세가 되었다. 혹독한 겨울, 눈이 펑펑 내렸다. 하지만 국도변의 허엔 카센터는 새롭게 단장했다. 20만 위안이 넘는 저축을 모두 쏟아부어 넓고 환한 2층 건물을 지었다. 진 아주머니는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에 살게 되었고 매일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다. 장비의 배는 이미 불룩하게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은 다음 달이었다. 하지만 장비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허예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낮에는 차를 고칠 때 평소와 같았지만 밤이 되면 절대 안방에 들어와 자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복도 끝에 허예는 버려진 거대한 개처럼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손에는 불 붙이지 않은 담배가 들려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허엔, 대체 왜 그래? 오지마. 대출혈이면 죽을 수도 있어. 여보, 허엔. 양수가 터졌어. 밖에는 폭설이 쏟아지고 국도 위 쌓인 눈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라 택시는 아예 잡히지도 않았다. 이 차는 가장 두꺼운 스노체인을 달았고 하부도 단단히 보강했어.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와이퍼가 부러질 듯이 움직였다. 국도에는 차 한 대 없었다. 천천히 가. 길이 미끄러워. 늦출 수 없어. 난 당신 없이는 안 돼. 이 차는 수많은 동료들에게 비웃음당했던 낡은 픽업 트럭은 지금 놀라운 접지력을 발휘하며 얼어붙은 급커브 구간에서 완벽한 드리프트를 선보였다. 평소 40분 걸리던 거리를 허예는 20분도 채 안 걸려 도착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는 평생 동안 가장 큰 포효를 터뜨렸다. 유리문이 윙윙 울릴 정도로 그는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맹세했다. 그녀만 무사하다면 내 목숨과 바꿔도 좋다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우렁차고 맑은 아기 울음소리가 마치 새벽 햇살처럼 분만실의 정적을 갈랐다. 보호자분,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3.2kg의 우량아입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보물을 바라보았다. 조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눈을 감고 거품을 뽀글거리는 작은 아기였다. 어린 시절의 끔찍한 그림자가 이 순간 완전히 부서졌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20년간 닫혀있던 목소리가 마침내 족쇄를 뚫고 나왔다. 여보, 사랑해. 이 바보 같은 거이나 왜 울어? 앞으로 우리 앞날은 탄탄대로일 거야. 2년 후 허엔 카센터는 이미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차 정비센터가 되었다. 2층의 패스트푸드점은 매일 만석이었다.